이호선이 나이 들수록 보는데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더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행복을 위한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나 우정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굳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면 굳이 유명해질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실제 독립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의 노예로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노예로 살거나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만 살지 말고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장 노릇을 하는 게 옳다. 이래야 행복하다라는 거고요. 납득이 되죠? 세 번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많이 하는가? 매일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들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아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해서 친구가 좀 있긴 한데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누가 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독립된 상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좋겠는데 다른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어떻게 결정장애야. 뭔가를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독립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맨날 혼자예요. 그렇다 보니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생각이 그렇게 진취적이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막 이러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호선이 나이 들수록 보는데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어쩜 이렇게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고 그러면 저는 좀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녹화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행복의 요소가 아니더라도 나도 좀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친구랑 만나도 말을 하게 되고요.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가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에는 말의 또 다른 형태가 맴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말 잘하는 부분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특성 그리고 두드러진 특성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을 잘하는 법으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론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말을 잘하고 싶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야 돼. 굳이 내가 말을 잘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잘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액션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대중 앞에 선다든지 어떤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직업군이나 이런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말을 잘 해야 될 이유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라도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정교하게 되고 잘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괜찮은 청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반응해주고 즐겁게 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이런 괜찮은 청중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용기를 얻어서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선명한 주제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제는 뭘로 삼겠다. 그래서 목표는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주제와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갈 길이 선명하니까요. 다음 네 번째가 진정성입니다.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건 말을 잘한다는 건 누군가 말을 듣고 이 사람 말 잘해 라고 그렇게 평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말의 평가는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데 훨씬 더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리고 마음에 와닿고 나의 변화까지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논리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잘하는 말 종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없는 것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하면서 패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서 추임새 넣는 사람 따로 있고 동시에 거기에 새로운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패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의 방식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잘하는 말에 집중해야 되는 건 한결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얘기를 할 때 크게 에토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논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파토스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로고스는 사실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어떤 사람은 파토스, 감정, 곧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다스러운 말과 많은 양의 정보로 또 어떤 사람은 이 해박함을 넘어서서 깐족거림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머를 잘 사용해. 그러면 유머를 중심으로 나머지 핵심 주제를 넣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력이 좋아. 그러면 논리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를 넣는 거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료가 많아. 그럼 정보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 목표만 선명하다면 자기가 잘하는 방식에서 이 목표를 실행하거나 실천하거나 수행하는 방식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말을 잘하는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크게 5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 욕구와 이유가 분명한 것, 그리고 괜찮은 청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선명한 주제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내가 잘하는 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크게 반응하는가? 사실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딱딱하냐 어떻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맨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끌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 흔히 말하는 공감적 언어예요. 공감적 말. 그러면 공감적인 말과 제가 하는 방식의 말은 학자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논리의 말과 공감의 말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까요? 학자의 말과 어머니의 말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명 학자의 말은 논리와 명확성을 중심으로 하고 어머니의 말은 논리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온도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이 학자의 말이 전반적으로는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유료 콘텐츠를 통해서 봐야 되는 유료 서비스라면 어머니의 말씀은 늘 무료 서비스죠. 그리고 학자의 말은 이건 시험을 통해서 머리에 남게 되는 건데 어머니의 말은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가슴에 남는 말이고요. 학자의 말이 지식을 키워낸다면 어머니의 말은 자식을 키워내고 마음을 키워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자의 말을 하건 아니면 어머니의 말을 하건 이 말들 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둘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죠? 두 번째,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키우는 힘이죠. 세 번째, 근데 계속 듣는 건 힘들어. 그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의 방점을 둘 때 여러 이론과 여러 지식과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었을 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그 옷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주로 머리의 언어를 쓰는가 아니면 가슴의 언어를 쓰는가. 가슴의 언어,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돌봄의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머니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뇌의 말, 곧 논리와 사고와 그다음에 분석과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학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의 말과 어머니의 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면 돼요. 충분히 전달되고 그 마음에 와서 닿는다면 그 말이 좋은 말이고 그 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똑똑한 말 괜찮아요. 어설픈 말 그 역시 괜찮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아주 좋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유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하죠. 이 어머니의 말로 대표되는 공감적인 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안에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존중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면 그 대화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 말은 한 번도 버려질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온도를 가진 공감적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도덕경 5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는 자는 말하고 사랑하는 자는 더 깊이 말한다.